저는 초록색, 우리들에게 찾아온 위험한 욕망이라는 주제로 테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록색이라 함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우리가 될 수 있던 장래 희망이라든지 우리가 되고 싶었던 모습을 가려버리는 어떤 다른 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의 느낌을 청중들 분들도 충분히 느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드엑스 와구 하이스쿨의 마지막 연사 이규현 다니엘입니다.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초록 매실이죠.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초록 매실이 아니고 초록색, 우리에게 찾아온 위험한 욕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여러분이 무지개와 같은 존재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쵸.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을 품고 있는, 다양한 미래를 품고 있는 미래의 존재라고. 여러분은 빨간색이 될 수도, 파란색이 될 수도, 하얀색이 될 수도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색들의 미래를 품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다면 초록색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푸른 초원의 평온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녹음이 우거진 숲의 안식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업 한가운데 홀로 핀 풀 한 포기의 생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초록색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궁금하신가요? 네! 바로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할 이야기가 이 초록색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도 초록은 그저 평온과 안식과 생명의 상징인가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초록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불교에서 초록색 부처는 구원의 상징이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푸른색 신호등은 안전의 상징입니다. 초록색 헐크는 가장 강력한 히어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치 자연에 따른 초록은 우리에게 안정을 부여하는 마법의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염료로서 만드는 것이 무척 어려웠던 이 초록색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의 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록을 많은 사람들은 담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초록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초록을 가진 자는 곧 성공과 권력을 얻게 되었고, 돈이 있는 자들은 돈을 쏟아부어 자신을 초록색으로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긍정적인 상징물들도 초록색으로 덧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록 동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네, 초록색으로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더 간단히 말해서 녹청이라는 화학 물질로 이 초록 동상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녹청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초록색 물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녹청은 만드는 방법이 매우 복잡했고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녹청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예술가들은 부자들에게 이 녹청을 후원받아 예술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녹청에게는 큰 그림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쉽게 색이 변질된다는 점이었죠. 그 이유는 바로 녹청이 무거운 결정의 독성 입자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청은 오늘날 구충제와 살충제에 쓰이고 있는 중요한 독극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 자유의 여신상도 녹청으로 제작되어 현재까지 공기 중에 많은 독성 물질들을 내뿜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자연에서는 흔한 색이었지만 인간이 가지고자 하자 가지기 어려운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집념은 결국 이 초록을 손에 쥐게 되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초록을 바라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자신의 동상을 이런 초록으로 덧칠하는데 정신없지는 않을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영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초록색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의 왕궁은 물론 자신이 사는 곳의 벽지, 심지어 자신이 입는 드레스까지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초록색은 상류 사회의 상징이었고 빅토리아 여왕은 초록색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은 왕실 화가인 에드워드 헨리 코볼드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헨리 코볼드는 초상화를 그린 첫째 날 여왕이 마련한 별장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헨리 코볼드는 극심한 오한과 구토,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헨리 코볼드의 병명은 독극물 중독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초록색 벽지들은 당시 헨리 코볼드가 머물렀던 방에 도배가 되어 있었던 벽지들입니다. 헨리 코볼드는 이 벽지에서 나온 독성 물질을 흡입하여 고통과 구토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후에 빅토리아 여왕은 이 사실을 알고 영국에서 이 초록색을 추방시켜버립니다. 과연 이 빅토리아 여왕의 초록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 원소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원소의 이름은 네, 맞습니다. 바로 비소라는 원소이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바로 지금까지도 가장 강력한 독극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비소입니다. 당시 빅토리아 왕이 사용했던 모든 초록에는 이 비소가 들어가 있었고 헨리 코볼드가 잤던 방의 벽지나 빅토리아 왕이 입고 있었던 드레스에 있었던 초록에는 모두 이 비소가 반응되어 있었습니다. 초록은 인간이 욕망하면 욕망할수록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초록이 귀한 색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들은 초록의 순수에 욕망을 묻히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초록은 이런 초록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단지 초록이 옳은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초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화학자 칼 빌헬름 쉘레는 산소의 존재를 규명한 저명한 화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쉘레는 우연히 비소와 황산부리를 섞게 되면 초록색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초록은 녹청과 비소보다 만들기가 쉬웠고 가격이 매우 쌌습니다. 하지만 쉘레는 이 두 가지 강력한 독성 물질을 섞은 초록의 위험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쉘레는 사람들에게 이 초록을 쓰지 말아달라고 만류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지폐는 미국에서 발행된 1862년 지폐입니다. 이 지폐에서는 위조 방지를 위해 쉘레의 초록이 사용되었고 이 지폐를 사용한 수많은 은행원들과 사람들이 비소와 황산물이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퀴리 부인이 처음 나름을 발견했을 때 어둠 속에서 초록으로 빛나는 나름을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곧 이 나름으로 미용을 위한 파우더를 만들고 염색약도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나름으로 물을
정수하는 정수기까지 만들어냅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한 사람들 모두가 암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 오타와에서 192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진처럼 마을의 소녀들은 형광 나중에 칠해진 시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주는 자신의 공장의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소녀들에게 나중을 얼굴에 바르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어둠에서 초록색을 빛나는 나중은 모두에게 선망받는 색이었고 바르고 싶은 색이었습니다. 한참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던 소녀들은 이 나중을 자신의 얼굴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공장에 다니던 소녀들 전원이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초록은 어떤 색이었나요? 자연에서는 흔하고 해롭지 않은 색이었지만 인간이 욕망한 순간 초록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예로부터 이어져 온 소유하고픈 초록, 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초록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다양한 색으로 자신의 색을 빛내야 할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이 원하는, 더 나아가 사회가 원하는 초록으로 자신을 물들이기 위한 위험한 욕망의 발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초록은 우리의 색을 바르게 만드는 세상의 욕망입니다. 파블로 네루다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칠레의 저항 시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의 바다의 색깔과 같았던 초록을 희망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시를 초록색 잉크로 썼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니었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는 그렇게 얼굴 없이 있는 나를 그건 건드리더군. 파블로 네루다는 이 시를 통해 조용히 다가온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초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색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빨간색이 될 수도, 파란색이 될 수도, 하얀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색깔이 여러분의 색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색채나갈 것입니다. 초록이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위험한 욕망의 증거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편하게 살기 위해 초록이 되어야 한다는 위험한 유혹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색채나가는 자신의 색을 찾는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아이디어이며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암묵적인 강요에 의한 초록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색으로 세상을 칠해나가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